헌법재판소가 왜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까? 이거는 유시민 작가의 얘기도 있고 저도 곰곰이 고민을 해보고 뭐 이런 결과, 제가 생각하는 결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. 박근혜 때는요, 탄핵 여론이 압도적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쉬웠어요. 여기서 기각을 하면 진짜 큰일 나는구나. 빨리 인용을 하자. 이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35%가 탄핵을 반대하고 있습니다. 헌법재판관들은요, 엄청 비겁한 놈들이에요. 눈치를 겁나게 보고 있습니다. 이 판결이 우리나라에 끼칠 파장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. 굉장히 비겁하고 그런 인간들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재명 판결이 끝난 다음에 해야 이쪽이든 저쪽이든 우리가 공격을 덜 받는다. 저는 이 계산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자기네들이 혼자 그 책임을, 막중한 책임을 독박을 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. 하지만 탄핵 인용은 100%입니다. 그거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. 왜 그러냐? 이재명, 내일 이재용 만난다. 자, 이재용이 왜 이재명을 만납니까? 탄핵이 기각된다? 그러면 이재명 만나면 안 돼요. 우리나라 권력 서열 1위가 누구예요? 검찰? 판사? 아닙니다. 재벌이에요, 재벌. 근데 이재용이 이재명을 만나. 탄핵은 무조건 된다는 거예요.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으면 이재용이 이재명을 뭐하러 만납니까? 죽으려고? 안 만나죠. 이것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.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들었거든요. 전쟁 나는 거 아니야? 자, 전쟁의 위기가 느껴진다. 이재용이 한국에 있냐 외국에 있냐 보면 된다. 재벌들이 다 한국에 있다. 그러면 전쟁 안 나. 절대. 이재용이 아무런 생각 없이 이재명을 만날까요? 만약에 윤석열이 복귀한다면, 이재용, 너 이재명 왜 만났어? 아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줄 알았지? 이럴 거 아닙니까? 이거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대한민국 재벌들 무시하면 안 돼요. 대한민국 재벌이 대한민국 산업화 이래 가장 오래된 권력 서열 1위입니다. 아무도 못 이겨요. 임기도 없습니다. 그러니까 저는 이게 증거라고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. 예전부터 전쟁이 날 것 같다. 재벌들 어디 있는지 보면 답 나온다. 재벌들이 전부 다 한국에 있다. 전쟁 안 나요. 네. 이렇게 말씀드렸고, 이재용이 이재명 만나? 이러면 탄핵됩니다. 윤석열이 끝났다고 보면 돼요.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헌재에서 혹시 기각 판결이 날까봐 이 걱정들을 다 하는 건데, 기각은 안 납니다. 기각이 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재용이 이재명 안 만납니다. 헌재에서 계속 윤석열 평의가 어제도 있었고, 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변론 뒤에 또 평의가 있었고, 오늘도 있을 거라고 합니다. 만약에 오늘 선고 일자가 발표가 된다면 5시 이후에 나오고, 그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 얘기가 없다? 그러면 다음 주라고 보면 되는데, 다음 주일 가능성이 높은 건 이재명 대표의 판결 이후에,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이 헌법재판관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.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이후에 본인들이 선고를 해야 화살이 헌법재판소한테만 오는 게 아니다. 나눠 갖는다는 거예요. 나눠 갖는 거. 정치를 하고 있다.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. 이게 압도적으로 한 90% 이렇게 탄핵 찬성 여론이 있다면 부담 없이 했을 겁니다. 근데 35%가 탄핵을 반대하고 있으니까 이걸 독박을 쓰기 싫은 거예요. 그러니까 비겁하다니까. 헌법재판소는요, 없애도 돼요. 없애도 된다니까. 아니, 헌법대로 판결을 해야지 무슨 여론 눈치 보고 눈치 보고 뭐하러 헌법재판관을 만들어놨습니까? 법대로 좀 하면 되는데, 판사놈들도 법대로 하질 않아. 이거 정치 집단이잖아. 법에 없는 관습헌법 운운하면서 수도이전 위헌 판결 내렸잖아요. 이거 없애도 됩니다. 헌법재판관이 법관으로서 최고 명예란 말이에요.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. 최고 명예까지 이제 됐어. 그런데 단순한 위헌 소송이면 모르겠는데 대통령 탄핵을 자기들한테 맡겨놨으니 자기들도 이거 독박 쓰기 싫은 거예요.
이거는 인용은 이미 결정 났습니다. 결정 났어요. 전직 헌법재판관은요, 변론이 끝난 지 한참 지났기 때문에 인용이냐 기각이냐 결정은 이미 났을 것이다. 결정문 문구 등을 조율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. 특히 절차 관련 문제 제기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헌재가 논란 정도로 지적을 하고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모두 구체적으로 정리해 어느 쪽으로든 불복할 빌미를 만들지 않고 수긍하도록 결정문을 쓰느라 시간이 걸리는 것일 수도 있다.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머지 잘 모르겠고 어쨌든 전직 헌법재판관이잖아요. 그러니까 변론 끝난 지 이 정도 지났으면 인용이냐 기각이냐는 이미 결정이 나 있다. 디테일한 부분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거지 인용 기각 가지고 다툴 시간은 이미 끝났다. 이거는 새겨 들어볼 만하죠. 전직 헌법재판관이니까. 그러니까 이거는 끝났어. 인용은 확정됐는데 언제 발표하냐. 이거를 헌재가 다 독박을 쓰느냐 아니면 논란이 좀 더 분산된 상태 이재명 2심 판결이 난 다음에 우리가 발표하느냐. 이 선택에 있는 건데 이재명 재판 판결 난 다음에 하자. 그래야지 화살이 우리한테만 날라오지 않을 것 아니냐. 이런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?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헌재가 흔들린다? 그건 없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이미 인용이냐 기각이냐는 결정이 나 있어. 이거는 시간상 이걸로 지금 다툴 세는 아니야. 그러면 기각으로 결정이 날 수는 없거든요. 국민의힘조차도 기각 얘기를 안 해요. 각하 얘기를 하지. 그러면 인용이에요. 이건 인용이 맞고 윤석열이 다시 복귀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다가 이런 시국에 이재용이 이재명을 만난다. 이거는 윤석열 복귀 안 한다. 강력한 증거다. 저는 이렇게 해석해 드립니다. 빨리 좀 해라. 빨리 좀 진짜. 죽겠다. 죽겠어.